아유르베다는 약 5천년 전부터 사람의 육체, 정신, 영혼을 치유해 온 의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의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인도, 미국, 유럽 등에서는 정부로부터 의학으로 인정받고 있다. 아유르베다는 자연 치유력을 향상시켜 생명이 본래 가지고 있는 힘으로 치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아유르베다에 의하면 많은 사람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도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많이 참아야 하는 다이어트법은 늘 뇌피로로 인한 미각이상과 식욕이상과의 싸움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몸과 마음을 가꾸는 5천년의 지혜를 담은 책 아유르베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아유르베다에서는 일찍 일어나는 것을 강조한다. 시간대에 따라 우주와 지구를 둘러싼 에너지의 질이 달라진다고 믿기 때문에 새벽 6시에 기상하는 것이 가장 좋다. 아침 일찍 일어나려면 우선 전날 일찍 자야 한다. 우리는 졸리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뇌내 물질이 분비되는데 멜라토닌은 아침에 일어난 후 약 16시간 후에 최대량이 분비되는 타이머와 같은 특징이 있다. 즉, 일찍 일어나면 빨리 졸음이 오지 않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늦어지면 신진대사가 떨어지므로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낮 시간에 졸음이 와서 수면의 질이 나빠지게 된다. 체질 개선이 잘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본래 배설되어야 하는 독소가 배설되지 못한 채 몸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배변과 배뇨 외에도 매일 아침 우리 몸 밖으로 독소를 배출해내는 곳이 있다. 바로 혀다. 혓바닥에 하얀 설태가 많이 껴있다는 것은 체내에서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남아있는 독소가 있다는 표시이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면 혀 표면에 있는 설태를 먼저 제거해야 한다. 그런 다음 따뜻한 물을 마시면 좋다. 티베트 의학에서는 과식은 질병의 시작이며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은 치료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독이란 배설되지 않고 남아있는 노폐물을 말한다. 음식물은 입을 통해 몸에 들어가면 분해 과정을 거쳐 영양소는 흡수되고 영양분으로 쓰이지 않은 것은 배설되어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소화 과정에서 음식물이 완전히 소화되지 않고 미소화인 가스 상태로 몸속에 남아있게 된다. 이 가스가 혈관으로 들어가면 혈액순환이나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여 냉증, 붓기, 거친 피부, 변비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독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 즉 소화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따뜻한 물을 마셔서 음식물의 소화와 배설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평소에 차가운 맥주나 얼음을 먹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속에 독소가 점점 축적되어 있을 수도 있다.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시고 나면 반드시 10분간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게 좋다. 방안을 환기시키지 않으면 기가 정체되기 때문이다. 인체뿐만 아니라 공간, 식물, 동물, 우주의 모든 것은 흐르고 있다. 그러므로 기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게 순환시키는 것이 건강에 대단히 중요하다. 공간에 기가 흐르지 않는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호흡을 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런 공간은 기가 무거워져 독소가 쌓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 인생에서 사람의 입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음식물도 음료수도 아닌 공기이다. 대부분 바깥 공기보다 실내 공기가 더 오염되어 있다. 방안을 환기시킨 뒤에는 운동을 하는 게 좋다. 꼭 아침이 아니라 밤에 운동해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매일 리셋을 해서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아유르베다에서는 격한 운동은 노동으로 본다. 천천히 달리거나 걷기와 같은 강도가 적당하다. 에스컬레이터 타지 않기와 같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천하기 시작하면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운동할 때 반드시 의식해야 하는 것이 호흡이다. 코로 가능한 한 깊고 조용히 호흡하면서 운동하는 게 좋다. 동양의학에서는 귀를 생명 에너지가 모이는 장소라고 보고 있다. 만일 귀를 주물렀을 때 딱딱하고 아픈 느낌이 든다면 생명 에너지가 약하다는 신호이다. 그러므로 온몸과 연결되어 있는 귀를 마사지해주는 것이 좋다. 아유르베다에서는 영원한 젊음의 비결로 기도하기를 꼽는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도는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와 같은 이기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에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이타적인 기도가 있는데, 이타적인 기도를 하면 몸과 마음이 모두 젊어진다. 이는 뇌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사실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원할 때 사람은 애정을 품게 된다. 그때 뇌 안에서는 베타 엔도르핀과 옥시토신과 같은 뇌내 물질이 분비된다. 이것은 행복감과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뇌내 물질이다. 결국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원할 때 우리는 단순히 기분이 좋은 쾌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베타 엔도르핀은 좋은 향기를 맡았을 때도 분비되며, 옥시토신은 어머니가 모유 수유를 할 때도 분비된다.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봉사활동을 하면 뇌 기능이 활발해져 증상이 개선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반대로 말하자면 평생 일만 하던 사람이 정년퇴직해서 사회활동이 현저히 줄어들면 육체적으로도 쇠약해져서 우울증이나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그야말로 남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사고방식도 중요하다.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행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다. 누구나 속마음을 감추거나 자신의 마음에 거짓말한 적이 있을 것이다. 사람이 불행해질 때는 사고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이다. 지금 하는 일이 전혀 즐겁지 않은데도 몇 년째 계속하거나, 살을 빼고 싶은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음식을 먹는 자신이 싫어지는 등,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 행동이 다른 것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 철학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지내는 생활을 12년간 계속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모두 현실이 된다라는 말이 있다. 매일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다 보면 자신의 말이 영향력을 가져 미래를 바꾸는 힘이 깃들 수도 있다. 만약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선물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생각하기 전에 보내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선물을 줄 때는 보답을 바라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기대한 것이 오지 않았을 때 실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상처받는 것은 보답을 바라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공한 많은 사람은 기부를 하려면 익명으로 하세요라고 말한다. 자신의 이름을 크게 써서 기부하면 그것은 봉사가 아니라 광고활동이 되어버린다. 하지만 익명으로 기부를 하면 마음속에 고요한 자신감과 풍요로움이 생겨나 내적인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젊고 건강한 사람의 몸속에도 하루에 5,000개의 암세포가 생겨나는데, 암으로 발전하지 않는 이유는 암세포와 바이러스를 퇴치해주는 NK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있기 때문이다. 이 NK세포는 웃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 활성화된다. 즉, 웃는 얼굴을 하면 면역력이 향상된다는 뜻이다. 이는 실제로 웃지 않더라도 웃는 얼굴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심신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이 있다. 많은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도둑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 도둑이다. 시간 도둑이란 말 그대로 시간을 빼앗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받은 편지에 계속 답장하지 않고 상대방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상대방의 시간을 쓰는 것이므로 시간 도둑에 해당한다. 또 한 가지 도둑은 공짜 물건 도둑이다. 우리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짜 물건을 마치 자신의 물건처럼 당연하게 사용하곤 한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에서 주는 종이 냅킨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우리는 자기 돈으로 산 것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이 산 공짜 물건은 낭비하기 쉽다. 요가 철학에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빼앗는 것을 멈추고 집착을 버리면 돈도 인맥도 기회도 필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로 모여든다고 말한다. 물건을 내 품에 쥐고 있으려 하지 말고 순환시키다 보면 반대로 그것이 더 커져서 내 품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부자가 기부를 하면 돈이 순환을 통해 더 큰 돈이 되어 되돌아온다는 말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다.